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요. 파워 쿼리를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의 이런 입력의 형태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입력 형태로 변형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룹화를 통해서 이전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던 모든 행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 조금 이전 시간의 내용을 좀 확장하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형태와 오른쪽의 형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왼쪽의 형태는 이게 좀 더 데이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데이터가 아무래도 이렇게 입력이 되는 형태가 훨씬 더 아주 노멀한 형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이런 형태는 레이아웃 형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양식에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되는 이 과정명들은 같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카테고리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게 공통된 부분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엑셀에서 작업할 때는 이제 셀 병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파워쿼리를 통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정리된 양식을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쪽이랑 연계를 시키거나 분석을 피벗을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 포메이션을 갖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정리된 표 형태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하거나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썩 많이 쓰여지지 않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어느 쪽이 더 많이 쓰냐 정리를 좀 떠나서 조금 더 저희 기능 중에 이 그룹화에 대한 기능을 좀 더 연습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사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제라고 하는 거라는 여러분 측면에서 이 강좌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저희가 핸들링하기 위해서 표로 만들고요. 그 표를 만들어진 녀석을 파워쿼리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 원본을 네이버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T를 테이블의 약자죠. T를 누르신 다음에 첫 행에 글머리가 있기 때문에 글머리 포함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의 메뉴에 가셔서요. 혹시 이제 2013 버전 분들은 파워쿼리에 다른 별도의 메뉴가 있으실 거고 보시면은 테이블 범위에서 선택하셔서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걸 선택하시면 이 테이블이 그대로 파워쿼리로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원본을 보시면 우리가 해당되는 지금 현재 파워쿼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명령어 또는 함수를 처리했을 때는 엑셀 커런트 워크북이라고 하는 것, 즉 현재 워크북에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엑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엑셀의 커런트 워크북에서 표 4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컨텐츠를 가지고 오는 거죠. 컨텐츠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경된 유형으로 자동으로 텍스트이기 때문에 파워쿼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인텔리전트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의 유형이 어떤 건지를 가늠한 다음에 자기가 이 부분을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어느 정도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성 있는 것끼리 해당되는 가장 큰 그 상위 레벨이 카테고리 지금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묶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열을 선택하시고 이 열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화를 하게 될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룹의 기준이 한 개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을 열을 선택하시고 그게 첫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수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층적인 구조로 이제 우리가 그룹을 묶으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열을 다중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룹화를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선택한 그 순위에 따라서 상위 레벨과 하위 레벨로 그룹화를 묶어주게 되는 거죠. 자, 저희는 일단 카테고리 기준으로 묶을 거니까요. 카테고리 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 메뉴에 있는 홈 메뉴에 나와 있는 메뉴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메뉴의 조합이고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사용자가 가장 많이 쓸 법한 메뉴들만을 우선적으로 모아놓은 게 홈 메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적인
카테고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환에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관련된 부분 열 추가해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화를 선택하시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룹을 묶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룹화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은 하나의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열을 합계를 할 건지 평균을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제 우리가 한 개 이상인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수준을 여러 개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선택을 하실 때 여러 개의 열을 선택하시고 그룹화를 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고급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일단 저희는 지금 한 개의 열만 기준으로 할 거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 카운트라든가 평균이라든가 이 부분은 엑셀의 부분합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카테고리별로 묶고 그것에 대한 합계를 할 거냐, 평균을 칠 거냐, 아니면 중앙값이라든가 최소값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질 법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 그리고 엑셀에서는 없는 신박한 기능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행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행을 새롭게 만들 때 어떠한 열로 만들 거냐, 요거는 이제 열 이름이죠. 생성되는 열 이름이고, 저는 그룹의 약자로 보통 통상적으로 GP를 쓰게 됩니다. 이건 뭐 굳이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 또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주시고 나중에 변경하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모든 행을 선택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열을 선택할 게 없죠. 모든 열이 다 선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열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ITA에 해당되어 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포메이션은 테이블 형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했다시피 GP라고 하는 이 열 안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포장된 상자가 있는 거죠. 카테고리라고 하는 열에는 그냥 단순하게 해당되는 데이터 값들이 들어가져 있지만, 하나의 값이 들어가 있지만 GP라고 하는 우리가 그룹화해서 모든 행을 집어넣은 열에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상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상자 안에 상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건 과정명이기 때문에 과정명 필드죠. 그래서 GP의 열에 그 안에 있는 박스에서 과정명이라고 하는 열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새로운 열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추가를 누르시고요. 그래서 열 추가를 누르시고 사용자 지정 열에서 요거는 저희가 과정명이라고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과정명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주고요. 자, 이 과정명에서 저희가 행해야 될 액션은 뭐냐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수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카테고리 열과 GP라고 하는 열이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열은 카테고리와 GP라고 하는 열이죠. 저희는 GP 열에서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GP를 선택을 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을 의미하는 표시로 꺾은 중괄호가 앞뒤로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똑같은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되는 열을 추출을 할 때는 중괄호로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엑셀의 기능 중에서는 우리가 엑셀의 표 기능에서 수식을 만들 때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열의 이름을 할 때 테이블명, 그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죠. 요거는 덱스 함수에서도 똑같이 표현되는 그런 하나의 일관성을 갖는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GP를 봤더니 GP 안에 또 다른 박스가 있고, 그 박스 중에서 어떤 거를 가져와야 되냐면 지금 보시는 과정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정명,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GP라고 하는 열 안에, 그 열 안에 봤더니 또 카테고리와 과정명이라고 이제 나눠지겠죠. 그 중에서 저희는 과정명이라고 하는 열만 추출해서 과정명이라고 하는 해당되는 새로운 열 이름으로 만들어줘라.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러한 테이블의 구조를 갖지만 과정명이라고 하는 열만 끄집어냈을 때는 더 이상 테이블의 구조가 아니라 리스트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리스트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테이블과 리스트의 기본적인 구조는 일단은 한 개의 데이터가 아닌 여러 개의 데이터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공통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명칭할 때는 테이블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을 각각 구성하고 있는 이름으로 테이블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GP 안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카테고리 열과 과정명이라고 하는 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의 이름이 존재하질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해당되는 목록만 나열이 되는 거죠. 그 순서를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테이블을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을 기준으로 우리가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한 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 집계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카테고리라고 하는 이 열에 대한 부분의 집계, 즉 집계라고 하는 거는 뭐 개수를 센다든가 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열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집계를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집계에 대한 부분은 확장을 해서 그냥 그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데이터들이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나 카운트가 나와 있지만 이게 숫자라고 하면 서머리 뭐 이런 내용들은 나와져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집계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중요한 개념은 열 기반, 열의 이름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액션이 취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확장했을 때 나오는 거는 지금 보시는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행의 개념이, 그러니까 열의 개념이 없죠. 그냥 행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순서, 목록에 대한 순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목록을 행으로 확장을 시킬 건지 값으로 추출한다고 하는 것은 값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나열을 하게 되는 거죠. 열의 개념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확장했을 때 두 개의 차이점을 잘 보시면 천천히 보시면 쉽게 그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일단 GP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과정명을 뽑아내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 필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녀석은 필요가 없죠. 저희가 결과물로서는 이 데이터는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열을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과정명에 대한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 이 데이터를 엑셀에게 돌려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엑셀 하나의 셀 안에 이런 세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 세 개의 이 데이터의 순서를 행으로 세 개를 표시를 하던가 아니면 하나의 열에다 하나의 셀에다가 이 세 개의 값을 그냥 추출을 해서 세 개를 어떤 특정한 기호, 콤마라든가 그 다음에 콜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표현해 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 자, 세행으로 확장을 하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순서를 그냥 행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몇 개가 있으면 그 해당되는 개수의 순서에 맞게끔 확장을 세 행으로 확장하는 거고요. 이건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전 강좌에서도. 값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값을 그냥 하나의 행에다가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분자를 제가 쉼표로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쉼표를 구분으로 해서 해당되는 값들이 하나의 행으로 하나의 셀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행으로 변환시킬 거냐 아니면 하나의 값으로 추출해서 할 거냐는 결국 던져지는 부분은 엑셀이고 엑셀은 셀 기반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다 보니 파워 쿼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처리의 편리성이라든가 뭐 속도적인 측면, 계산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봤을 때 데이터베이스처럼 이렇게 덩어리로 열 기반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서로가 운영되는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결국은 열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하나 이상의 집합 단위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받아들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이 엑셀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런 집단으로 어떤 데이터가 처리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셀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포메이션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추출을 할 때 어떻게 추출을 할 거냐면요. 단순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기호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백이라 탭이라든가 뭐 콜론이라든가 쉼표라든가 이런 기호가 아니라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셔서 사용자 지정 중에서도 우리는 특수 문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 바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줄 바꿈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아까 제가 값을 추출할 때 콤마로 했잖아요. 근데 그 콤마 대신에 Alt 엔터인 줄바꿈 라인 피드죠. 라인 피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 결과를 기본적으로 엑셀에게 돌려주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 표로 선택하고 기존의 워크시트인 요 밑에다가 여기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파워쿼리가 기본적으로 결과를 던져주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엑셀의 기반의 모든 기능에 대한 부분은 셀의 기반을 두는 거고 그 셀에다가 우리가 뭐 셀 서식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글자 크기를 주시거나 이런 형태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인 피드가 인식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셀들의 자동 줄바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활성화를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 줄바꿈이 적용돼서 저희가 원하는 우리가 유도했던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은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데 있어서 모듈행을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프로세스가 적용되어 있는 어떤 로직이 적용되어 있는 클린 작업. 그러니까 단순하게 파워쿼리에 대한 소개를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주로 되어 있냐면 데이터를 변형하기 ETL 작업, 데이터 클렌징 작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파워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파워쿼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고요. 좀 더 확장시켜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VBA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루틴하게 돌아가는 그런 로직이 변경되지 않고 우리가 최소한 어떤 이런 그 사용자가 중간에 개입해야 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후보 목록에 VBA와 함께 파워쿼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VBA처럼 뭐 광범위하게 아주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지원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VBA에서 어렵게 처리해야 될 일들도 파워쿼리를 가지고 훨씬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접 우리가 코딩을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코딩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인터페이스 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VBA보다는 훨씬 더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데이터의 내용을 왼쪽과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시킬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도 뭐 이건 간단하죠. 그냥 채우기 하시면 되고 해당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이 부분은 이제 줄바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구분자로 해서 세행으로 변환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요거를 통해서 그룹화의 모든 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의 가장 첫 단계인 그룹화를 좀 친하게 보시고 친숙하게 여러분들이 좀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좀 이해하시면 앞으로 이 뒷단에 이어질 모든 행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아주 고차원적인 내용들, 아주 활용적인 측면에서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초를 기억해 주시고 또 숙달시켜 놓으시면
나중에 후반부에서 말씀드릴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어렵지 않고 쉽게 여러분들이 적용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